안녕하십니까, 덕홍면입니다. 콘크리트 기능사 필기 2026년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 문제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공장에 있는 고정 믹서에서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비빈 다음 트럭 믹서에 싣고 가면서 또 비빕니다. 그래서 현장에 운반하는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센트럴 믹스드, 그 다음에 슈링크, 세 번째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처음부터 완전히 비벼서 싣습니다. 단거리 수송에 적합하죠.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 비벼서 싣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비벼 싣지는 않죠. 반쯤 비벼서 싣고 나머지는 가면서 비빕니다. 중거리 수송에 적합합니다.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는 아예 가루 재료만 섞어서 싣고 가다가 중간에 물을 부어 비빕니다. 거의 현장에 와서 비비기 시작합니다. 장거리 수송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벼서 싣거나 대충 비벼서 가면서 또 비비면서 가거나 아니면 재료만 싣고 가다가 거의 다 도달해 가지고 물 붓고 비비거나. 이유는 뭡니까? 됐죠?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숏크리트 시공은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숏크리트 시공은 뭡니까? 뿜칠하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또는 몰타르 재료를 시공면에다가 고속으로 뿜어 붙여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사지라든가 이런데 뿜어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응고되죠. 그래서 거푸집이 필요 없고 급속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숏크리트가 뭐냐? 뿜칠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재료 시공면에 고속으로 뿜어 붙여 만드는 콘크리트. 그래서 시공 기간은 길어진다가 아니라 짧습니다. 보통 장골재 일반적인 밀도는 얼마냐? 보통 장골재 일반적인 밀도는 2.50에서 2.65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2.50에서 2.65입니다. 장골재는 2.50에서 2.65고 장골재죠. 굵은 골재는 2.55에서 2.70입니다. 굵은 골재 밀도는요. 다음입니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시멘트나 다른 미립자 표면에 운반하여 이것이 표면에 올라와서 가라앉은 물질. 일단 올라와 있는 물은 뭡니까? 블리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침전이 생겼습니다. 다 마른 다음에는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똥집 같은 거예요. 흐물흐물하죠. 그래서 이걸 다 제거해내는 겁니다. 요 제거해내는 것 뭡니까? 이것이 레이턴스입니다. 블리딩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오고 가라앉은 아주 작은 물질, 이거 다 갉아내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올라와 있는 물 자체는 블리딩이고 거기에서 떴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콘크리트처럼 붙어있는 애들이 레이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콘크리트 속에 스며나온 물이 시멘트나 다른 미립자를 표면에 운반하여 이것이 표면에 또 올라온 다음에 가라앉은 물질, 그러니까 레이턴스가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골재의 조립률을 구하기 위하여 차의 호칭 치수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5mm.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없는지 한번 보죠. 조립률을 구하기 위한 차의 호칭 치수는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75 하나가 있고 40부터 반절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40, 20, 15, 2.5. 1.25인데 소수점 하나 버렸죠. 그래서 1.2, 50%씩 반절식으로 떨어집니다. 0.6, 0.3, 0.15 10개입니다. 그래서 75 하나 외톨이 떼고 나면 40부터는 쭉 반절식으로 줄어듭니다. 25mm가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25mm 이렇게 나오면 조립률을 구하기 위한 최호칭 치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 25mm다. 이렇게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소요에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즉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감수제죠. 감할 감자에다 물 숫자에다가 그러면서도 워커빌리티는 유지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워커빌리티는 유지한다. 수량을 물을 줄이면서도 이걸 가리켜서 감수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 문제는 공식을 알지 않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시면 공식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런 문제 정도는 제끼겠다 하면 완전히 제껴버리시기 바랍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의 질량이 4,000g이고 물속에서 철망태와 시료 질량이 3,070g이며 물속에서 철망태의 질량이 580g, 절대 건조 상태의 시료의 질량은 3,930g이다. 이 굵은 골지의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는 얼마이냐? 자,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 그랬으니까 일단은 분자가 타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 건조 상태를 물었죠. 이 부분이 분자로 나오는 겁니다. 상태의 밀도가 분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로 내려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표건 질량에서 마이너스 뭐가 되죠? 수중 질량. 표건 마이너스 수중 질량인데 수중 질량은 순수중 질량입니다. 요것을 구하게 되면은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구하라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분자로 나온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4,000g이 되죠. 그 다음에 표건 상태 거는 어디 있습니까? 표건 상태 물소의 절대 질량이 3,970이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 표건 상태가 이게 절대 건조가 절대 건조가 여기 있네요. 절대 건조가 3,930이네요. 그리고 표건이 4,000 마이너스 수중이 3,070에서 철망태 빼야겠죠. 그러니까 3,070 마이너스 철망태 순수니까 철망태 580 빼줍니다. 요걸 계산하면은 나오는 거죠.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문제는 묻는 것이 절대 건조 상태의 절근 밀도라고 합시다.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니까 분자는 절대 건조 상태의 시료 질량 3,930이 분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는 표건 상태 4,000 마이너스 수중인데 수중은 순수 수중입니다. 근데 질량이 3,070인데 그 중에 580이 철망태 질량이니까 철망태 질량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3,070에서 철망태 580을 빼주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건조 밀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60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한 번씩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슬래브 및 보호의 밑면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거푸집을 해석할 수 있느냐? 거푸집 기준 강도는 21메가파스칼이다. 거푸집 해제 조건은 뭡니까? 기준의 3분의 2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몇 이상이라 된다?
14 메가파스칼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21 메가파스칼이면 21 곱하기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14네요. 그리고 엔드 14 메가파스칼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거푸집 해제 조건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강도는 14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단위 굵은 골재의 절대 용적이 0.45 세제곱미터, 굵은 골재 밀도가 2.64g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단위 굵은 골재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러한 문제는 일단은 단위 변환을 해야 돼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단위 변환을 해서 세제곱미터로 고치려면 1000kg이에요. 왜냐하면 100cm가 1m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의 3승이에요. 100의 3승을 다시 나누기 1000으로 하면 킬로그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g 세제곱 센티미터 퍼는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세제곱미터로 되면은 1000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면 1000kg이라면 이건 2640kg 퍼 세제곱미터죠. 2.64 곱하기 1000이니까 2640k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 그런 다음에 2640kg 중에서 뭡니까? 골재 밀도가 2.64 아니죠? 절대 용적이 0.45. 그러면 0.45 절대 용적에 곱하기 2640kg. 이렇게 하면 골재량이 나오는 거죠. 골재량이. 골재량 이렇게 해보면 1188kg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느냐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당 1g이라면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세제곱미터로 하면 1000kg이라는 거. 이 단위 변환을 할 수 있느냐 요것이 주요 논점이 돼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세제곱미터로 고쳐서 하면 1000kg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264g이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세제곱이 아닌 제곱미터로 고치면 요거는 2640kg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용적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0.45. 그러면 1188kg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그대로 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체의 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최소 몇 배 이상입니까? 3배 이상이면서 또한 100mm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3배 이상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에서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슈트 출구의 깔때기 하단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면까지 높이 1.5m죠. 그래서 슈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금 타설을 한다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5m 이하라 해야 된다. 더 높으면은 여기서 떨어지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재료 분리가. 그래서 이 높이를 1.5m 이하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에서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시험법은 보일의 법칙을 이용했다 그러면 공기실 압력법이죠. 공기실 압력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준 콘크리트의 물 결합제비는 몇 프로 이하인가? 결합제하고 물하고의 비율입니다. 물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합제 비율은 50%
이하입니다. 골재의 마모 시험에서 시료를 시험기에서 꺼내 몇 밀리미터로 체가름하는가? 마모 시험은 체가름이 몇 밀리미터죠? 1.7mm입니다. 마모 시험 1.7mm.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이 있어 공시체 양생온도, 일반적인 양생온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도 플러스 2도입니다. 습윤 상태로 양생합니다. 20도 플러스 2니까 18도에서 22도씨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장골재의 정의에 RF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10mm 채를 전부 통과하고 다 통과합니다. 5mm 채를 거의 다 통과하며 그 다음 몇 밀리미터 채에 거의 다 남는 골재, 이것을 가리켜서 장골재라 한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 이거 지금 묻는 거죠. 0.08mm 채에서는 거의 다 남는 골재, 10mm 채로 하면 여기 10mm라면 다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 빠져나가.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5mm 채로 하면 좀 더 적겠죠. 이제 5mm 채로 하면 거의 다 통과해요. 3분의 2 이상이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거 0.08mm 채로 하면 어떻다? 하나도 통과 못하고 다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장골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장골재도 외우는 수밖에 없죠. 10mm 채는 전부 다 통과하고 5mm 채는 거의 다 통과하는데 여기는 전부, 여기는 거의 다. 0.08mm 채로 내려가면 모두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는 거, 이걸 가리켜서 장골재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골재는 5mm 채를 거의 다 통과하고 0.08mm 채에는 다 남는 거. 근데 굵은 골재는 아예 5mm 채에 다 남는 겁니다. 5mm 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굵은 골재는 5mm 채에 그대로 다 남는 애들. 장골재는 5mm 채를 대부분 다 통과하고 0.08mm 채에서는 다 통과 못합니다. 남는다. 요것을 장골재라고 한다. 다음, 보의 밑판의 거푸집은 보 양측면의 거푸집보다 먼저 떼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양측면을 먼저 떼내고 밑판은 하중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맨 나중에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은 보의 밑판의 거푸집보다 먼저 떼어낸다. 그러니까 보의 밑판의 거푸집이 맨 나중에 떼어낸다 이런 말이죠. 양측면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밑판을 떼냅니다. 혼화재는 습기가 약간 있는 창고에 저장한다. 틀렸죠. 혼화재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나 또는 창고 등에 저장합니다. 굵은 골재, 제가 틀렸네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질량비로 몇 프로 이상을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이렇게 띄었어야 맞죠?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인 채의 호칭 지수로 나타낸 것인가? 90% 이상을 다 통과합니다. 90% 이상을 통과하는 그 채 중에서 최소 치수. 내용은 아시겠죠? 90% 이상을 통과시키는데 최소 치수다. 그 다음에 물 결합지비가 50%이고 단위 수량이 180kg라면 세제곱미터당 단위 시멘트량은 얼마냐? 그러면 시멘트량은 단위 수량을 뭘로 나누죠? 결합제 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이 180kg이니까 0.5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죠? 360kg이 되죠. 그래서 시멘트량은 단위 수량을 결합제 비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으셔야 합니다. 잘 몰라도 정답은 눈에 들어와서 찍으셔야 돼요. 잘 모르셔도 이게 정답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찍으셔야 된다. 정답 찍어 보셨습니까? 정답이 몇 번이죠? 네. 4번이죠. 공장에 있는 고정 믹서에서 어느 정도 비벼가지고 실은 다음에 가면서 또 비벼요. 가면서도 비비고 여기서 대충 비비고 실어서 아시겠죠? 대충 비비고 실어서 또 가면서 비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벌크 믹스드 콘크리트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센트럴 믹스드는 뭐라고 했죠? 완전히 비벼서. 얘는 완전히 비벼서. 그 다음에 트랜시 믹스드 콘크리트는 하나도 안 비벼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건 가루만 싣는 가루만. 그리고 쭉 가갖고 현장에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물 타서 여기서부터 비비는 거예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쉽겠죠. 이게 주로 장거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완전히 비벼서 싣고 얘는 대충 비벼서 가면서 비비고 슈링크 믹스트는 트랜시 믹스트는 아예 가루만 싣고 가다가 현장 근처에 와서 물 붓고 돌리면서 비벼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자세히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한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반드시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믹서에서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비빈 다음 가면서 믹서에 싣고 가면서 비벼서 운반하는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는 무엇이냐?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고 센트럴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비벼서 싣고 가는 거 단거리 수송. 트랜시 믹스트는 장거리인데 재료만 싣고 중간에 가다가 물 부어서 비비는 거. 문제 2번입니다. 쇼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면 중단하시고 답 집어 보시고요. 답은 몇 번으로 찍으셨습니까? 그렇죠.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가 틀렸죠. 이게 뿜칠하는 그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뿜칠하고 얼마 안 있으면 다 그냥 굳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가 아니죠. 아주 단축되죠. 모르타르 뿜어내는 것이고 이게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굳으니까. 건식공법의 경우 시공 중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쇼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여기에 읽어보시면 다 알 만큼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면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쇼크리트 아주 간단히 말하면 거푸집이 필요 없고 뿜칠로 뿜으니까 급속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랄 것이 없다. 짧다. 그리고 쇼크리트 공법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크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가 아니라 공사 기간이 매우 짧죠.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통 장골재의 일반적인 밀도로 오른 것은 조금 전에 보셨죠? 네. 잔골재 2.5에서 2.65 그래서 잔골재 밀도는 2.5에서 2.65고 굵은 골재는 2.55에서 2.70 약간 밀도가 높죠. 그래서 잔골재 2.5에서 2.65 굵은 골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55에서 2.70 외우셔야 합니다. 4번입니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시멘트나 기타 다른 미립자를 표면에 운반하여 이것이 표면에 또 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올라온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가라앉은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으로 찍으셨죠. 레이턴스입니다. 위로만 떴다 물이 떴다 그는 블리딩이고 레이턴스는 그런 다음에 가라앉아서 콘크리트처럼 굳었는데 사포질하거나 하면
슥슥 나가는 겁니다. 그냥 시멘트 똥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 갈아내야 돼요. 레이턴스는. 그래서 여기서도 블리딩이 뭐고 레이턴스가 뭔지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물이 나와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아 가지고 아니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라앉은 물질. 그래서 레이턴스가 되는 거예요. 떠 있는 물질 그러면 블리딩이에요. 거기서 가라앉아서 굳어진 것 요게 레이턴스가 되는 겁니다. 골재의 조립률을 구하기 위한 최호칭 치수로 적당하지 않은 것. 아까 보셨죠? 예. 75에서 40, 20 쭉 나갔는데 25mm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일 큰 거 75mm. 그 다음에 40부터는 쭉 어떻게 간다? 반절식으로 갑니다. 40의 반절이니까 20, 20의 반절이니까 10, 10의 반절이니까 5, 5의 반절이니까 2.5, 2.5의 반절은 1.25인데 소수점 하나 떼버리고 1.2. 그 다음에 1.2의 반절은 0.6, 0.6의 반절은 0.3, 0.3의 반절은 0.15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25가 들어갈 자리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5mm가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추고 가셔야 합니다.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콘크리트 소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 수량. 단위 수량이 뭡니까? 물 숫자예요. 물을 줄이기 위해, 물을 줄이니까 뭐예요? 감할 감자죠. 물 숫자죠. 감수제. 수량을 줄인다. 감수제. 단골재의 정의에 대한 아래표의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10mm 채는 전부 통과, 5mm 채는 거의 다 통과. 근데 뭐는 통과 못하고 다 남는다? 0.08mm 채에서는 다 남는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장골재 5mm 채를 거의 다 통과하고 0.08 채는 거의 다 남는다. 굵은 골재는 아예 5mm 채에서부터 다 남는다. 8번입니다. 콘크리트 공사에서 거푸집 떼어내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화면 중지하시고 정답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몇 번이죠?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보의 밑판의 거푸집은 보 양측면의 거푸집은 먼저 떼어낸다. 틀렸죠. 어떻게 하죠? 밑판의 거푸집은 뭡니까? 밑판의 거푸집은 이 하중 받는 거예요. 먼저 떼내면 안 돼요. 맨 나중에 떼내는 거예요. 보 양측면의 거푸집을 먼저 떼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밑판을 먼저 떼낸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양측면의 거푸집을 먼저 떼내고 마지막으로 하중을 받는 밑판의 거푸집은 어느 정도 양생된 상태에서 떼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체 무게 또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냅니다. 연직 부재의 거푸집은 수평 부재의 거푸집보다 먼저 떼어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연직 부재라는 것은 요 힘을 받는 부위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것을 연직 부재라고 그래요. 연직 부재. 근데 수평 부재는 뭐예요? 이렇게 보처럼 이렇게 옆으로 된 거. 이것을 수평 부재라고 그래요. 그럼 연직 부재의 거푸집은 수평 부재의 거푸집은 먼저 떼낸다. 이게 더 하중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수평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떼낸다고. 이거는 요 기둥 연직으로 된 거. 이쪽이 하중을 덜 받아요. 그래서 연직 부패를 먼저 떼고 나중에 수평 부재를 뗀다. 그래서 연직 부재의 거푸집은 수평 부재의 거푸집보다 먼저 뗀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었죠? 네.
보의 밑판의 거푸집은 보 양측면의 거푸집보다 먼저 떼어낸다 그렇게 틀렸죠. 밑판이 왜 나중에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내용입니다. 화면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대들보, 보, 작은 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보인데, 대들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연직 부분,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있을 거예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뭡니까? 대들보죠. 대들보.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작은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보. 그래서 보는 다 이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것을 대들보,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잇는 것을 작은 보라고 한다. 다음 9번입니다. 혼화 재료에 대한 부적당한 그 저장에 대해서.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죠.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혼화제는 습기가 약간 있는 창고에 이게 틀렸죠. 혼화제는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사일로나 또는 창고 등에 저장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질량비로 몇 프로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 지수로 나타낸 것인가? 정답은요. 그렇죠. 90% 이상을 통과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거.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건 이렇게 큰 것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보다 더 적은 것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보다 더 적은 것도 90% 이상을 통과시킨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해가 되셨죠?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여러 체가 있을 거예요. 크면 클수록 다 통과시키겠죠. 그 중에서 간신히 90% 이상을 통과시킨 가장 작은 치수 호수. 이것을 가리켜서 이 체의 호칭 지수로 나타내는데 몇 프로 이상을 통과시킨 90% 이상을 통과시킨. 정답은 90%입니다. 물 결합제비가 50%이고 단위 수량이 180kg일 때 시멘트의 양은 얼마이냐? 단위 수량을 뭘로 나눈다? 물 결합제 비로 나눈다. 50%니까 0.5죠. 그러면 360kg이 된다. 그래서 퍼 세제곱미터 하고 36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180을 뭘로 나눈다? 물 결합제 비로 나눈다. 그러면 360kg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에 사용되는 공시체 지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최소 몇 배 이상해야 한다고 그랬죠? 3배 이상입니다. 또 엔드 이상이며 엔드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일반은 20mm 또는 25mm, 단면이 큰 경우는 40mm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곱하기 3배 이상이니까 3배 해야 돼요. 근데 단 최소 100mm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의 타설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슈트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타설면하고 이 슈트하고 높이는 몇 미터 이하라 한다? 1.5m 이하라야 한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 1.5m 이하이다. 정답은 슈트 출구의 깔때기와 콘크리트 타설면까지 높이는 1.5m 이하이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에서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시험법은 뭐냐? 그렇죠. 공기실 압력법이죠. 보일의 법칙, 공기실 압력법. 자,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치려고 합니다. 수중 콘크리트. 결합 대비는 몇 프로 이하여야 합니까? 수중 콘크리트에서 50%입니다. 결합 대비가 50% 이하라야 됩니다. 수중 콘크리트의 결합 대비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자, 마모 시험에서 체가름은 몇 밀리미터 체가름이라고 했죠? 마모 시험. 1.7mm 체가름을 사용합니다. 16번 골재의 마모 시험에서 시료를 시험기에서 꺼내서 몇 밀리미터 채로 가늠하는가? 1.7mm 채로 가름합니다. 다음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에 있어서 양생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20도 플러스 2도니까 18도씨에서 22도씨가 되겠습니다. 양생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체 제작에 있어서 공시체 양생 온도로 가장 적합한 거 18도에서 22도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의 질량이 표건이 4000입니다. 물속 수중에서 3070인데 철망태가 580입니다. 그러면 순수 수중 질량은 몇이죠? 3070 마이너스 580이죠. 그리고 절대 근조 시료의 질량이 절건이 3930입니다. 이때 굵은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는 얼마이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묻기를 뭘 물었습니까?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것은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 그럼 분자로는 뭐가 나옵니까?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표건 4000이고 그 다음에 수중, 여기서 이거 뺀 것이 수중, 절대 건조가 여기 있네요. 여기 3930이네요. 3930g 물 수중 표건 마이너스 수중. 그래서 표건은 4000이고 수중은 3070에서 580을 뺀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60g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찾기가 좀 쉽지 않죠. 표건 상태 시료 질량. 그러니까 표건이 어디로 가면 이렇게 표건 마이너스 수중이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는 구하라는 것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건조 상태 밀도 그랬기 때문에 절대 건조 상태의 질량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건조 상태의 시료의 질량, 요게 분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건 마이너스 수중. 근데 수중도 순수 수중이라 되기 때문에 3070에서 580을 빼준 거. 요게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화면을 정지하시고 이대로 따라서 풀어보시고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는가? 자, 기준 강도 설계 기준이 2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 이상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14메가파스칼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구해보니까 이게 14메가파스칼이죠. 네. 최소치를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수 있는 거, 거푸집 해체 조건,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나오면서 최소 강도 조건이 14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걸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21이니까 21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14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단위 굵은 골재의 절대 용적이 0.45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밀도가 2.64g 세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단위 굵은 골재량은 몇 킬로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위 변환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단위 변환을 하면 여기서가 세제곱미터니까 이것도 세제곱미터로 변환을 해줘야 돼. 근데 세제곱센티미터죠. 요걸 세제곱미터로 변환을 해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1000kg을 곱해주는 거예요. 2.64 곱하기 1000k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640kg이 나오죠. 요것을 절대용적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값이 여기서 얼마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면 1188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재 밀도 단위 변환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세제곱미터로 가면 1000kg으로 나온다. 왜냐하면 100cm가 1m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제곱으로 들어가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에요. 이것을 다시 킬로그램으로 한산하면 요걸 1000으로 나누면 킬로그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세제곱미터로 가면 1000kg이 나오더라.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가면 1000kg이다. 그래서 2.64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거는 세제곱미터로 가면 2640kg. 2640kg에다가 뭡니까? 절대용적 0.45 이걸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